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러시아 보이콧 그리고 파월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애플의 행보를 보면서 그 여파가 삼성에게도 올 수 있다는 CNBC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Apple to stop selling products in Russia. 애플의 러시아 판매 중단이라는 제목인데요.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애플의 이번 결정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비슷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CNBC의 보도입니다. CCS 인사이트의 수석 애널리스트들은 콕 집어서 삼성을 언급했고요. 애플의 이런 움직임이 라이벌 회사들에게 틀림없이 압력을 가할 것이고 여기에 애플이 공식 선언을 통해 이 문제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블룸버그의 기사에서도 보도되어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애플의 조치로 다른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1일이죠.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러시아 외 지역의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관영 매체를 퇴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애플의 조처가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15% 정도고요. 러시아에는 오프라인 애플 스토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다면 애플의 이번 조치는 회사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정치적인 모션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CNN의 기사도 있습니다. 즉, 탈러시아 선언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하고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는 단지 정치와 무관한 사업적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하루 만에 30% 폭락하고 판매 대금의 국외 송금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애플이 러시아 영업을 중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로서는 당장 러시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기가 어려울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내 삼전 점유율은 3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러시아 브랜드 시장 조사 업체가 소비자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10년간 글로벌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애플의 러시아 보이콧으로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그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날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 발언을 내놓으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죠. 이처럼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보다는 파월의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보도에 이어서 오늘은 파월 의장이 또 어떤 기조를 밝혔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Russia's war on Ukraine will worsen inflation. 파월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쟁의 궁극적 여파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형태로 미국의 경제를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도 위축됐고 사람들이 소비를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어떤 여파를 미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드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가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5% 급등한 데 이어서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2월 CPI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석유와 다른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고유가와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3월 금리 인상 계획도 파월은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기 전 염두해뒀던 노선을 잇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더 큰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FOMC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열리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오늘의 키워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한 리포트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유지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러시아 제재의 영향 등은 부담이죠. 다만 PER 6배 미만의 밸류에이션과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높은 가격 구조에서 계약된 대기 수요들이 반도체 수급이 풀리는 과정에서 큰 폭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고요. 기아가 제시한 2022년 가이던스에 근접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2026년, 2030년 전체 사업 판매 계획들이 순조롭게 실행되는지 여부는 주가의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 내 최선호주로 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BNK 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양호한 실적에도 저평가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주가는 작년 초 정점 기록 후 분기 실적 흐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하락 조정을 겪고 있죠. 작년 실적 호전을 연초 한꺼번에 선반영되었고요. 하반기 경기 둔화에 따른 IT 수요 증가율 감소 때문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고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모바일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주도의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로 메모리 수급 상황은 호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가 상승 부담에도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환율 상승으로 모바일 사업부 실적이 선반영해서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87,000원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 세아 제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적었는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세아 제강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 올해 실적 추정치 상향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도 강관 수출 마진 상승으로 영업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해상 풍력과 LNG 터미널용 수조도 관심이 크죠. 그에 반해 현재 주가는 PER 3배, PBR 0.4배 수준으로 올해 예상 ROE 15%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다시 한번 17만 원으로 상향해 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오늘 일정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죠. 연준 의장의 발언 등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영향을 받았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되는 점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러시아가 빠지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커져 해외 투자 자금이 신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15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포스코, 3위는 HMM 자리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가 순위 메웠고요. 1위는 SK하이닉스가 2거래일 연속 차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에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만들자고 전한 겁니다. 5위의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거죠.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즉 FDPR 적용 대상에 자동차 등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도 안도의 숨을 돌리며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부품사의 공급망 문제가 겹치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2월을 기점으로 자동차 판매량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이들 업체의 주가가 상저 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실적도 살짝 짚어드리면요. 지난 1월 세계 수소차 판매가 1년 전보다 30% 늘었고요.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현대차가 올해 첫 달에도 1위를 수상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비덴트가 5위입니다. 4위는 ABL 바이오 있습니다. 3위는 아프리카 TV고요. 2위에는 시젠 담겼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3위 아프리카 TV 주가가 BBIG K 뉴딜 지수 편입 소식에 투자 심리가 몰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장 마감 후 아프리카 TV를 8.3% 비중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서 인터넷 업종 3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이번 지수 편입으로 아프리카 TV에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위의 비덴트가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했고요. 비트코인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매집이 발생하자 비덴트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LG 이노텍이 5위입니다. 4위에는 네이버가 자리했고요. 4위는 셀트리온이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2위는 한국전력, 1위에는 삼성전자가 담겼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을 했습니다. 모두 7에서 8%대 올랐는데요. 셀트리온이 금융위원회 중선위에서 분식회계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5위입니다. 4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있습니다. 3위에는 ABL 바이오가 담겼고요. LX 세미콘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수세 받으면서 2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OLED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많았습니다. 4위의 덕산 네오룩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날에는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2위의 LX 세미콘도 5%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3위 ABL 바이오는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이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였습니다. 무려 18% 급등했습니다. 올해 초죠. 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성사에 이어서 추가적인 초대형 기술 이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함께 매수세가 이날 유입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탑5였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이창호 매니저는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구리에 대한 추가 상승 가격이 전망된다면서 대창을 소개했습니다. 종가는 2,045원, 목표가는 2,3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애니플러스를 뽑았고요. 국내외 OTT 시장 성장과 함께 애니플러스의 또 애니메이션 판매량이 확대되면서 올해도 고성장이 전망된다는 입장입니다. 종가는 4,895원, 목표가는 5,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한균수 매니저는 인텔리안 테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인텔리안 테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신규 저궤도 통신 수주에 힘입어서 외형 성장이 올해 더 도드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가는 84,600원,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애플카 관련주 안에서 가져왔습니다. 인포뱅크를 소개했고요. 애플카 2025년 출시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종가는 18,650원, 목표가는 22,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광고 제작 업체입니다. FSN을 소개했고요. 틱톡의 광고 대행으로 매출 성장을 이룬 회사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NFT 사업 확장도 함께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종가는 7,920원, 목표가는 9,6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다나를 준비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 중입니다. 종가는 1,700원,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네, 고광현 매니저는 국내 1위 배기가스 정화기 생산 업체를 준비했습니다. 세종공업이고요. 자동차 수출 증가로 주요 제품에 대한 수주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날 종가는 7,470원, 목표가는 8,400원입니다. 신광석 매니저는 유아용 의료와 용품 판매를 제조하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 양회의 출산 장려 정책의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종가는 4,120원, 목표가는 4,800원입니다. 네, 오늘도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웨더 베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히든카드에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진이요. 예. 저희 장중 무려 44%나 수익을 났거든요. 예. 뭐 엄청나게 예, 올라가고 또 있네요. 오늘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제일 먼저 또 대성에너지. 네. 거의 한 8, 90. 우진 오늘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더 큰 수익 나길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이틀 전에요. 네. KG 케미칼을 소개해 주셨는데 또 네. 요소수 대란 속에서 수혜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 분석하고 나서 네, KG 케미칼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자, 이제 대성 에너지 그리고 우진에 이어서 또 기대가 되는 다음 종목인데요. 네. 오늘의 히든 카드부터 그럼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그 철강기 삼성전자 이제 대한제강, 네. 대한제강이 그 실적도 엄청났지만 자사주 매입이 엄청났었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이 그냥 막 시장에 상관없이 급등했는데 오늘은 자사주와 거기에다가 무상증자 효과까지 있는 액면 분할까지 엄청난 재료죠. 액면 분할이면 아무래도 유통되는 주식 수도 많아지고 그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일 것 같아요. 그냥 주식수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주식수가 너무 적어요. 아, 근데 이제 실적도 좋아요. 네. 매년 지금 올해 지금 200% 성장할 예정입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지금 아직 실적이 또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자사주가 한 자본금의 한 2% 정도. 네. 그리고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은 무상증자하고 액면 분할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상증자는 주식을 그냥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액면 분할은 쪼개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예, 엄청난 재료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엄청난 재료를 얻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코팅하는 업체입니다.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종목명은요. 상장은 얼마 안 됐습니다. GI텍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저점을 귀신같이 잘 잡아내 네. 주시잖아요. 예. 그만큼 더 올라갈 상승 여력만 남은 GI텍일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고요. 투자 포인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GI텍 현재 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21,1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이 종목도 네, 주식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재료들을 두 가지나 갖고 있는 네. 오늘의 기업,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공장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35,000원. 그리고 선저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다음 종목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히든카드 열어볼까요? 네, 비메모리의 검사 장비는 다 일본에서 수입했거든요. 네. 메모리 장비는 우리가 국산이 많아요. 근데 비메모리 쪽은 이 회사가 바로 최초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마무리 단계예요. 오늘의 키워드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경쟁이 매우 심하고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데 네. 최초 국산화라면 또 탄탄한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회사네요. 네,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밀접한 회사죠. 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최초 국산에서 비메모리 쪽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잖아요.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근데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일본 때문에 많이 수입을 하니까 이거 수입은 이제 줄여서 안 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와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품질을 지켜주고 이게 개발이 되면 삼성전자의 단가가 원가가 30% 정도 빠집니다. 그럼 글로벌에서 경쟁력도 세지고 삼성전자 매출도 확실히 늘어나요.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오늘의 기업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품질을 지켜주는 기업입니다. 바로 엑시콘입니다.
이 기업 올해 또 삼성전자의 매출이 크게 반영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크게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엑시콘 현재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37%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3,6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CIS 검사 장비는 국책 과제 개발을 통해서 개발되는 만큼 매출 가시화도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목표가 17,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